페이스북 결국 올 것이 찾아왔다. 어제 페이스북이 일시 다운됐죠. 이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관련 서비스인 인스타그램,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 등등이 모두 다운됐었는데요. 자, 근데 실은 지금 페이스북의 문제는 기술적 결함이 아닙니다. 바로 내부 고발 이슈가 터진 것이죠. 이 내부 고발자는 페이스북이 그동안 공익과 기업이익 사이에서 항상 사적 이익만 추구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줄 알면서도 결국 돈을 선택했다라고 했고요. 앞으로 의회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증언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 실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입니다. 이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이 빅테크 또 플랫폼 기업들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 사회적 영향력은 커졌고 또 엄청난 돈을 벌어가면서도 책임은 전혀 안 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 미국에서는 반독점 이슈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페이스북 사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어디까지 커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0월 5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돈연구소,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이 2466번님, 월요일 같은 화요일 그래도 그만큼 한 주가 더 빨리 가겠죠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주가 더디 갈 것 같습니다. 이 낙폭이 너무나 크고 정말 반년 만인가요? 거의 7개월 내에 코스피 3,000이 지금 장중에 붕괴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죠. 3656번님, 백수가 돼서 처음 듣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전 주식을 시작했는데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시작을 시작하셨군요. 일단 큰 돈인지 제가 얼마큼 투입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씩 또 점검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고릴라 보는 라디오 열려 있고요. 유튜브 시사교양 라디오 시교라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방송 중에 이런저런 참견, 수다 환영하고요. 소개되면 추첨해서 상품도 드리는데요. 오늘부터 2주간은 이런 인플레이션, 이 고물가 시대에 유용하게 쓰시라고 마트 상품권 그리고 주유 상품권 드릴 겁니다. 이 마상 그리고 주상 2주 동안 매일 10분께 쏩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고요. 자, 오늘 코너 볼까요? 잠시 후엔 웰컴 투 더 증시, KB투자증권 김권진 부장이 정글 길라잡이로 나섭니다. 그리고 실전 투자 ETF 수익률 게임 주린이 쇼 있는 날입니다. 6명의 6분의 크루와 함께 현재 시장 좀 살펴보고요. 수익률 현황 또 게임 나눠보도록 하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정글처럼 다이나믹한 주식시장, 핵심적인 경제 이슈와 함께 탐험을 시작합니다. 웰컴 투 더 증시. 웰컴 투 더 증시, 화요일과 목요일에 정글 길라잡입니다. 여의도 성시경, 1초 성시경, 지금 노래를 한 소절 부른 이후로 나날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KB투자증권 김권진 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영자님, 의아 3,000이 붕괴가 됐어요. 유하셨고요. 전미경님, 주식 얼마나 더 떨어질까요? 충분히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담아볼까 하는데 더 기다릴까요? 참고로 오늘 적금을 깼습니다. 이럴 때가 위험한데 일단 전미경님, 일단 적금 깨시고는 갖고 있어야 돼요. 미니멈 한 달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설경수님, 이번 폭락은 상승을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가 맞겠죠? 맞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국내 시황을 한번 보고 미국 먼저 가볼까요? 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국내 시황 지금 현재 오전만 하더라도 아침 시장만 하더라도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였습니다. 그런데 9시 50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네. 외국인들의 매도로 돌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많이 쏠리는 모습이다 라는 네.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제 하루 쉬었잖아요. 네. 대체율로 쉬었는데 어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대부분이 폭락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오늘 또 연속으로 지금 현재 이야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 네. 현재 한 64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28포인트를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느냐가 좀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 이 게시판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예, 네네. 그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언제쯤 올라갈 수 있어라고 하면 여전히 아직은이야라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너무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머리에 떠올리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그 전력난에 대한 이야기가 중국 정말 쪽. 중국 쪽 전력난, 오늘 얘기는 또 인도 쪽도 이제 전력난이 나올 거야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또 네. 다음으로는 공급망에 대한 이런 지금 좀 병목 현상이 많이 생겼다. 가장 큰 이유 바로 이 코로나 이슈가 좀 커지면서 동남아 쪽에서 지금 세계 공장을 많이 있었는데 돌려서. 거기서 네. 돌리지 못하면서 지금 이제 병목 현상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미국의 셧다운이 이거 되는 법정 거 아니야? 채무한도. 법정 채무한도가 지금 현재 더 이상 올려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되면 미국의 셧다운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 그런데 셧다운 같은 경우는 법정 채무한도 같은 경우는 18일 전까지는 어떻게든 아마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라는 이런 네. 분위기지만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네. 페이스북 또 중국과의 마찰 요건 이제 좀 이따가 통틀어 정리를 그렇죠. 좀 해보고요. 네, 네. 국내를 일단 마무리를 지어보면은 3천이 일단 깨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950선까지 떨어졌고 지금 국내에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게 이제 유가도 좀 이따 정리를 할 텐데. 에너지 네. 관련된 주식들이 네. 그나마 조금 버티고 있고 예. 또 이제 오징어 게임 그나마 그나마. 빠지지는 않고 그냥 부합 정도에서 버텨만 주는 이런 미디어. 컨텐츠 네. 업체들은 좀 그나마 버티고는 있고 나머지는 거의 뭐 전멸 상황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수급으로 좀 보면은요. 우리가 그동안 부장님한테 많이 얘기했던 것이 신용 융자 잔고 25조 이거 너무 무시무시하다. 네네. 하고 항상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을 보면 요럴 때 한 번씩 그걸 털어먹는다고 하죠. 이거를 깨려고 막 인위적으로 급락을 시키는데 지금 그런 조짐은 좀 없을까요? 그게 좀 가장 우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인위적인 것 같지는 않지만 아직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조정이 좀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야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라고 얘기를 좀 화도 하시지만 나죠. 예. 좀 그렇죠. 화도 나고 야 이거 뭐야 지금까지 했던 거 한순간에 이렇게 다 이렇게 깨버려라고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실제 최근 일주일간 한 1조 정도 지금 현재 신용융자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이미 그거 이제 뺏겼다는 거예요. 털리기 예. 시작했다라는 예. 거고 근데 빚투자.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아마도 오늘 이렇게 또 시장이 깨져버리니까 아마 또 내일도 우르르 나올 거고 모레도 나올 거고 계속해서 이게 악순환이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선순환 될 게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자금들이 있는데 어떤 예. 자금들이 있냐면 그동안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액티브 펀드라고 그래서 시장이 좀 많이 하락했다고 하면 그냥 야 지금 액티브하게 빨리 움직여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수급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액티브 펀드들이 거의 줄어버렸습니다. 이게 수익이 생각보다 안 나다 보니까 야 다 패시브로 가자. ETF죠. 지수, 소위 말한. 지수로 다 넘어가자라는 지수를 따라해보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 지수 플레이가 되는 이런 펀드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지수가 이렇게 내려오네. 계속 당연스럽게 이렇게 컴퓨터가 매매하듯이 계속해서 매도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방어막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좀 방어막이 조금 많이 없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는 네. 상황입니다. 지금 김건희 부장이 아주 좋으면서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보통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 그렇죠.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사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네. 인간 매니저들은. 네, 그렇죠. 근데 ETF의 약점 또 기계 프로그램의 약점은 지수를 쫓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떨어지면 떨어진 같이. 만큼 더 팔죠. 네, 같이 팔 수밖에 없는 예. 이런 구조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지금 우리가 빚 투자 남의 돈으로 투자하는 게 위험하다 했는데 25조 언저리에서 이제 갑자기 네네. 융자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은 일단은 전략 짜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네, 되겠죠. 어떻게 지금. 여기를 뭐 끊을지 물을 탈지. 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상황 자체가 조금 변동성이 아주 큰 시장이고 예전에는 긍정적인 면만 보다가 이제는
별로 안 좋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확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수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거의 이제는 온 것 같고 내려올 것 같긴 하지만 물론 아래까지는 원래 내려올 때 더 충격이 더 큽니다. 예. 내려올 때 더 많이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뭐 2,900이만 하다니야라고 하면 최소 2,800대까지도 한번 찍고 오는 그러니까 경우가 오버슈팅 한다는 거죠, 밑으로. 오버슈팅이 네.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청취자분들 오늘 목동 게시판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적이 온통 유유에 이것으로 이게 채워져 있고 그러신 울고 것 계신 같네요. 분들이 네. 많고요. 김병옥님, 김건진님 오늘 같은 날은 너무 힘들어서 내일부터는 휴대폰을 꺼놓고 산에 들어가려고 해요 하셨는데 이 마음은 좀 알겠는데 그래도 이걸 보시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조금 근데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섹터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쪽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유업 쪽만. 여러분들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정유, 뭐 에너지 이쪽 섹터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하시려면 지금 금리 인상 수혜주인 은행주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좀 압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뭐 여러분 이런 주식 격언이 있으면 죽은 자식 뭐 이렇게 계속해서 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고 상승하는 그리고 빨간불을 켜고 오늘 같은 날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피해가야 되는 이런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는 것은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쳐다봐야 될 종목들은 아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설상가상이죠. 몰려올 때는 67가지의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왔죠. 앞서 김건진 부장이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 우리도 많이 했었던 미국 법정 채무한도 문제. 그렇죠. 네. 여기에다가 국제유가가 계속 오른다. 이건 인플레이션, 그렇죠. 금리 인상 그래서 이거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간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네.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새롭게 나온 게 지금 페이스북의 이 소위 네. 말하는 빅테크 규제와 바이든이 갑자기 중국을 또 몰아치는 그렇죠. 미중 네. 무역 마찰 두 개가 새로 생겼고요. 아시아에서는 계속해서 부동산 헝다, 네. 전력난, 네, 네. 여기에 인도 전력난 네. 참 많죠 악재가. 새로운 거부터 좀 보죠. 이 미중 무역 마찰 바이든은 좀 친중이라고 약간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여전히 뭐 정책은 결국은 미국의 이런 견제해야 될 대상은 중국이라는 중국이다.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네. 겁니다. 실제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상의 이런 결과를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너희 자꾸 이렇게 합의 지키지 않으면 관세 계속해서 너희들 먹일 수밖에 없어라고 먼저 이렇게 한 대를 때린 느낌입니다. 이렇게 트럼프부터 되면 했던 그 약속.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이렇게 되면 분명히 중국 쪽에서 우리 건드는 거 아니잖아라고 하면서 분명히 또 중국에서 어떤 대응책이 나오면 실제 다시 한번 G2에 다시 한번 또 싸움이 또 시작되는 게 아니야라는 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미중 간의 이런 정치적 마찰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이 전력난으로 좀 허덕대고요. 그렇죠. 좀 힘들어하고 있죠. 헝다로 계속해서. 갑자기 부실 터지니까 이때가 기회다. 네, 그렇죠. 조금 그럴 수가 휘몰아칠 있는데. 수도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지금 미국도 정치적? 10월 18일까지는 법정 채무한도가 이게 지금 네, 그렇죠. 잘 될까요? 우선은 지금 현재 민주당 쪽에서는 야 이거 10월 18일까지 가면 계속해서 리스크가 커지는 거니까 이번 주 안에 끝내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네. 지금 현재 야 이거 너무 과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실제 부채가 너무 과해. 네. 실제로 그런 얘기도 나오고 네. 또 지금 현재 반대하고 있는 게 1.2조 달러의 규모의 인프라 투자도 있고 실제 3.5조 달러의 복지 이런 예산. 그러니까 네. 사회 진출, 사회 이런 복지 예산도 있기 두 가지가 물려. 야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라는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1.2조는 좀 뒤로 넘기자. 그리고 우선은 3.5조만 하자라고 하고 지금 부채 한도를 18일 안에 무조건 끝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또 시간이 지나 보면 지금까지 경험상으로는 18일 안에 다 끝납니다. 아니면 잠깐이야 우리가 이거 12월 말까지 좀 넘겨주자 이런 거는 분명히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2011년에는 신용평가사 S&P가 네네. 다 지켜보고 있다가 신용등급 강등을 쳤는데 그랬었죠. 네. 이번에는 피치 쪽에서 그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너희 자꾸 이러면 정치적 불확실성이면 우리 신용등급 다시 한번 좀 강등시킬 수 있어. 너희들 조심해야 돼라는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 네. 때문에
미국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0월 18일까지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얼음파 네. 걷듯이 가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그때서야 아마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는 다 된 거 아니야라고 하면 반등의 이런 모멘텀이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하필 또 이럴 때 페이스북의 내부 고발자는 딱 왜 이럴 때 나옵니까? 지금 항상 그래요. 이게 안 좋을 때 계속해서 뭔가가 네. 나오는 것처럼 네. 실제 페이스북도 지금 현재 내부 고발자가 야 이거 너무 하는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스로를 자기들이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네. 독점화가 될 경우 위험성이 조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미 카카오나 네이버가 지금 현재 독점화 때문에 좀 많이 우리나라 힘들었잖아요. 국회에서 실제로 규제하고 힘들었잖아요. 있죠. 실제로 향후에 독점 금지 법안이 좀 더 강화돼 버리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인터넷주죠.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는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쪽에 어떻게 보면 대표주가 맞아버리면서 어제 나스닥이 그렇죠. 많이 투심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얘기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성장주들이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금리 인상이 되면 당연히 성장주들이 꺾여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카운터 펀치를 또 한 대 맞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0월 18일까지 미국 법정 채무한도도 있지만 이 진짜 말씀하셨지만은 이 페이스북에 이제 그 내부 고발자 그렇죠. 그분이 네. 의회에서 또 향후 증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청소년 유해 뭐 이런 컨텐츠인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인스타그램에서 이걸 네. 방치했다 이런 것까지 터지면 이게 정말 전체 빅테크들의 투심을 또 할 수 있어서 요 의회 증언까지도 봐야 되겠고요. 네. 유가는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 오페크들이 증산한다고 하다가 이제 속도 조절하겠다. 그렇죠. 이제는 또 이제는 왜 천천히. 자기네들이 이제 네. 갑이다 이렇게 된 거죠. 네. 천천히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김주성님이 김건진 부장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김주성님 오늘은 마지막 인사를 주식 잘 사요 대신 주식 잘 참으세요로 해주세요. 네. 주식 제발 잘 참으세요. 지금까지 KB투자증권 김건진 부장이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